자, 99의 특별의 문제입니다.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밑줄 쳐주세요. 시점. 일정 기간은 손익계산서고요. 일정 기간은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예요. 1, 2번은 맞죠? 그러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손익계산서 맞습니다. 자,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현금 흐름표 맞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까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죠? 4번이 틀렸어요.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 원가 흐름 과정 중에서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죠. 뭐예요? 후입선출법이에요. 후입선출법.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출구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분이 매출 원가로 기록되므로 가장 최근에 걸 판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말 재고자산은 옛날 게 남아있겠지, 그치? 가장 최근에 거보다 죄 팔아치웠잖아요. 가장 최근에 거보다 팔아치웠으니까 옛날 게 남아있어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 밑줄 치고 자산, 자본적 지출 밑줄 치고 자산, 수익적 지출 밑줄 치고 비용. 자, 그래서 구분해 봤더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인식한 경우, 즉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했죠. 오케이? 자본적 지출을, 즉 자산을 수익적 지출로, 즉 비용으로 인식이 됐대요. 그럼 자산은 과소, 비용은 과대. 답은 4번이죠. 자산이 과소, 비용이 과대됐으니까 이익은 줄어들었겠죠. 자본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무형자산 삼각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입니다. 0원이고요.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죠. 장기간. 단기는 안 돼요. 장기간이고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생각은 취득 시점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입니다. 사용 시점도 아니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아님, 사용 시점도 아님,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 5번. 아래 보기에서 주식 배당을 하였을 때 발생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배당 잠깐만 보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배당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거야.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렇게. 참고로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에 속하는 거예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자, 배당금을 실시를 했어요. 좋습니다. 배당을 실시를 하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없어지고 대변에 자본금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잉여금 줄어들고 자본금 늘어나는 결론이 이거잖아. 자본금 증가한다 맞죠? 이익여금 감소한다 맞고요. 자본잉여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 봐요. 주식배당이라고 그랬잖아. 주식배당. 그죠?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니까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쵸?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 맞죠? 바, 나, 라. 1번입니다. 자본잉여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6번. 다음 자리에서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들의 합계를 물었습니다. 비유동부채 찾아볼까요? 임차보증금, 퇴직금융청담부채,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미안해요. 임대보증금이 부채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야. 임차보증금은 자산. 자, 여기서 비유동부채는 퇴직금융청담부채랑 사채 두 개 있네. 65만 원. 65만 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다시 한번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는
비유동부채는 기간이 잠긴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당연히 임대보증금 들어가죠. 장기자 들어가는 거. 장기자 들어가는 거. 장기 차입금 뭐 이런 거. 장기 차입금, 장기성 매입 채무, 장기성 매입 채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사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 인차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장기자 들어가는 거,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예요. 7번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시점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했을 때죠. 시용 판매는 고객에게가 아니라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했을 때입니다. 매입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공연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 시점이 아니에요. 입장권 공연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개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개최 시점.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는 거 맞아요. 4번이 맞는 거. 4번. 다시 한번.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요.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공연은 개최 시점.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는 진행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매출 총액을 물었습니다. 공식을 써볼까?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첫 번째 공식. 두 번째는 기초상품.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이죠.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기말상품은 매출원가입니다.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매출원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매출이 170만원. 매출이 170만원 나와있고요. 기초상품이 40만원 나와있죠. 여기 기초상품 4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120만원 나와있어요. 순매입액이 12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운반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매입 운반비가 5만원이죠. 매입 운반비는 들어가죠. 매입액에 플러스 5만원. 기말 상품이 30만원. 네, 이게 중요한 거야. 매출 운반비는 매출 운반비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매출 총액 마이너스 운반비.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판매관리비. 매출 관련된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 125만원에다가 135만원. 135만원이 매출원가입니다. 135만원이 매출원가. 매출 총액은 35만원이네요. 답은 2번. 상품 매출 운반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판매 관리비로 불가되는 거고요. 매입할 때 운반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9번. 다음 중 제주간접비를 짓게 된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제주간접비는 뭐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한 나머지죠. 원재료는 직접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원재료 관련된 거는 원재료 구입 운반비는 원재료로 분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직접 재료비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한 나머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한 나머지가 제조간접비예요. 자, 이번에는 또 배분 차이 관련된 게 나왔어요. 공식 첫 번째가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은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그죠?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죠? 대입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실제 발생액은 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발생액은 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노동시간이 1000시간 나와 있네요. 여기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 그 다음에 예정 노동시간은 1200시간 나와 있고요. 여기 1200시간. 1200시간.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550원 나와 있죠? 여기 봐요. 시간당 550원. 자, 이제 곱해볼까? 얘는 55만 원 나오죠? 55만 원. 그래, 여기도 55만 원. 작죠? 과수배부입니다. 5만 원만큼. 5만 원 과수배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제주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이라고 했어요. 제주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은 예정배부율.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의 예정배부액. 그리고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별업가 계산과 종합업가 계산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업가 계산은 그죠? 선박, 주문 생산하는 거 맞죠? 제주간접비 배부의 정확성이 중요하고요. 주문 생산일 경우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번이 틀렸네요. 재료비 가공비로 분리하는 거는 종합원가 계산이지. 그치? 4번이 바뀌었어요. 4번이 바뀌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 봐요. 동그라미 1번에 자동차 배대일 때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거, 기말 제공품 평가 정확성이 중요하고, 그치? 4번이 뒤바뀌었어요. 1, 2, 3번은 모두 맞아요. 12번 공송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상공소는 제품 제조업가에 포함된다. 여러분 공송품은 불량품이라고 그랬지? 기억나죠? 붕어빵을 만드는데 붕어빵 틀이 10개야. 꼭 하나는 덜 익거나 조금 타더라. 조금 타면 그냥 팔고 조금 덜 익었으면 더 익혀서 팔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 제조업가로 들어가는 거야. 비정상공소는 뭐냐면 전화 받다가 10개의 붕어빵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건 버려야 되겠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틀렸어요. 비정상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업비가 아니라. 여러분, 영업비는 판매관리비를 뜻하는 거야. 영업비는 판매관리비를 뜻하는 거야. 판매관리비. 영업비가 아니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정상공소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비정상공소는 비효율적인 생산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맞고요. 13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을 물었어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영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했죠. 그쵸?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이에요.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 답은 2번. 14번 자, 주식회사 무릉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제품 매출액이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부가세는 얼마 나올까 그러면 70만 원 나오겠죠. 옆에 이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세액이 70만 원이죠. 매출세액이 70만 원. 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세 공제가 나온 게 공급대가가 275만 원이니까 부가세는 25만 원 있겠지? 그죠? 나누기 11 하면 부가세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거래처 선물 구입하는 거는 접대비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해주시면 45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45만 원. 세 번째 거는 불공이야. 자, 15번.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정결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소매업 또는 미용, 목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잠깐만 우리는 머리 깎으러 가서 또는 목욕탕 가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목욕탕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자는 목욕탕 공사를 하고 그치? 맞잖아. 세금계산서를 아니면 목욕탕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욕,
2번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소매업도 마찬가지고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자는 당연히 누가 발행을 하는 거죠? 세관장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발행을 하는 거다. 세관장이 발행을 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게 아니야. 최종 소비자한테만 발행을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거.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